오늘의 건강정보 전문가 칼럼 73세가 분수령 건강기능식품 말고 돈 안 드는 근력운동 늘려라. 정희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건강을 구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처분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이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효도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란 데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회로 어르신의 건강을 한 번 더 살펴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우선 아주 경미한 허약 단계에 주목합시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는 티핑 포인트이므로 캐나다 덜하우즈대의 케네스 로그우드 노년의학 교수가 만든 개념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만 73세 정도의 아주 경미한 허약 단계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이 단계를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생애의 전환기라고 부르는데 노쇠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속이 편하고 고기도 당기지 않는다. 걷기 속도는 느려지고 움직이기 힘들다. 조금만 아파도 체중이 5kg 이상 쑥쑥 빠지고 거울을 보니 허벅지와 엉덩이가 홀쭉해져 있다. 노쇠져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지난번 늙기 기술 칼럼에서는 바뀐 체질에 맞추어 식사 전략을 바꿔야 함을 말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진료실에서 묻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무엇이냐고. 대답은 거의 같은데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도 좋은 운동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관리에서 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은 이동 능력입니다. 이동 능력을 통해 신체 상태 진단과 노화 궤적, 돌봄 요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는 기대임용, 미래에 벌어질 낙상, 요양시설 입소, 간병 요구 등이 있습니다. 노쇠가 오면 근력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므로 이동 능력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문제는 근력과 신체 기능 감소가 서서히 일어나기에 알아차리기 어렵고 알아차렸을 때에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시작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기기 버거워지는 것부터입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나이 들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치부하는 동안 상황은 악화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병원 현관까지 가는 것도 힘에 부치다가 혼자서 외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열린 문이 하나씩 닫히듯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발톱 깎기와 목욕 등 청결 유지,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기 등 노쇠가 온 7080이 맞는 운동 전략을 짜기 전 이동 능력을 관리하는 궁극적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 능력 관리는 100세까지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이며 수명 증대와 질병 예방은 부차적입니다. 그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처럼 운동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 포트폴리오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스트레칭, 균형 협응 운동 등 4가지로 구성됩니다. 20, 30대의 중강도 이상의 땀이 나고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비율이
7대3 정도라면 아주 경미한 허약 단계에서는 3대7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을 굳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균형, 협응 운동은 몸의 근육, 관절을 율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걷기는 운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동활동으로 분류되고 필자는 7080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으로 봅니다. 걷지도 않으면 순식간에 침상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해준다는 의미와 걷기만으로는 100세까지 걷는 몸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폭을 넓혀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 유산소의 근력 운동에 스트레칭 효과도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걷기를 가벼운 운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운동 포트폴리오의 효과는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일영 교수 등에 따르면 70대가 운동 포트폴리오에 따라 6개월간 운동하면 신체 기능이 큰 폭으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미래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할 가능성도 감소합니다. 전도교 건강장수의료센터의 김현경 연구부장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매일 10분만 꾸준히 해도 1년 후에는 근력의 20%가 늘어나며 낙상사고가 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참여가 늘고 우울증도 예방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아직 한국인의 운동 습관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에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인 걷기 실천율은 40.2%, 노인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8.1%, 노인 근력운동 실천율은 18.3%였습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일본과의 비교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정송이 연구원에 따르면 평균 나이 73.9세에 해당하는 양국의 노인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인의 신체 기능 나이가 동연배의 일본인에 비해 3.7세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신체 활동량 자체는 한국인이 더 많았지만 운동 포트폴리오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한국 노인은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를 주로 했지만 일본 노인은 나이에 맞게 근력 강화 운동, 공운동, 수중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경면 허약 단계에 속한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미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치료의 대상도 아니고 돌봄의 대상도 아니기에 보건에서도 복지에서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단계를 넘어가 노쇠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돌봄 영역의 도움이라도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개인은 심상에서 생을 마칠지 다시 건강해질지가 결정됩니다. 예고된 돌봄 대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일본이 해온 것처럼 전국에 운동교실을 세우고 온 국민이 근력 운동을 하도록 만들면 돌봄 수요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런 원천적 개선 방안에 관심을 주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신
부모님의 운동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국가가 할 일을 개인에게 떠맡기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제도가 갖춰지기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들지 않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의 운동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연계해 줄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관과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일견 느리고 답답해 보이는 방법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글쓴이 정시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 출처 조선일보. 이상 2024년 5월 12일 아침에 보내드린 건강정보였습니다.